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제가 두산 로보틱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가장 궁금하신 게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상승이 좀 언제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들도 저도 여러 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항상 두산 로보틱스를 브리핑 드리면서 타점을 여러 번 잡아보기도 했었고, 제가 불과 2일 전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8월 8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지금 사도 될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제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에도 당시 영상에 링크를 제가 안 넣어놨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링크를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종목들이 추가가 되면 링크를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자, 해당 링크는 여기 이 댓글이나 여기 상세 페이지에서 이 링크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해당 페이지에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항상 아무 조건 없이 바로 이 포트폴리오로 들어와십니다. 최근에 이때 제가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종목을 추가를 해 놓으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실적 흑자에 대한 기대감. 실적 전망치 흑자 전망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게 항상 흑자가 날 것이다 라고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원엑시아를 인수를 결정을 하면서 원엑시아를 인수를 하면서 북미 채널에 밥캐시랑 함께 영업 채널에 공유를 하면서 시너지를 낸다고 한다면 2027년도에는 흑자가 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마 2027년도 하반기쯤을 전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브리핑을 드릴 텐데, 자, 오늘은 뭐 일요일에 제가 저녁 늦게 브리핑을 드리는 만큼 간단하고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부방에 종목들 이런 식으로 좀 단기 스윙 종목들을 많이 나가는데, 우리 스터디 하실 수 있도록 실전 투자 스터디 함께 뭉쳐가지고 공부하실 분들도 이 공부방 링크 클릭하시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엑시아, 자, 이 기업을 인수하기까지 굉장히 산전수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밥캣, 로보틱스. 자, 일단 오늘은 이 얘기 안 할 거예요. 제가 가끔씩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은 이 원엑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흑자의 중점으로.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죠. IPO 상장을 할 때 당시에 4천억 원 가량의 자금이 모집이 됐었습니다. 자, 근데 이 4천억 원 중에서 2천억 원 가량은 이 M&A를 진행을 하는 걸로 자금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단 말이죠. IPO를 기업 공개를 할 때 당시에 이게 상장입니다. 신규 상장하면서 자금을 조달한 것 중에 일부가 2천억. 자, 재물을 봤을 때 2023년도 4년도에 자본 총계가 갑자기 대폭 늘어나 버립니다. 자,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상장이라는 거죠. 주식을 자본을 넣어놓고 주식수를 발행을 해서 이 주식수를 시장에다가 기업을 공개를 해서 상장을 하는 거예요. 상장을 하면은 주식수가 더 늘어나잖아요. 여기에서 회사가 40%의 지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60%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면서 투자자들한테 이 주식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공개 모집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고 상장을 하면은 여기 상장된 발행한 주식을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들어온 금액이 대략적으로 4천억. 자본이 들어왔죠. 자, 그리고 이 4천억 모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2천억 원 가량을 M&A, 특히 기업으로 M&A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상장을 하고 나서 3년 차쯤에서 한 개의 IPO가 아니라 M&A, 한 개의 M&A가 첫 번째가 진행되는 게 원엑시아. 자, 이 원엑시아라는 기업은 북미 쪽에 되어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같이 제조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왜 굳이 북미 기업으로 인수를 했을까? 바로 밥캣 때문이에요. 밥캣이 건설 기계, 중장비를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 이 밥캣이 주요 판매처가 북미 쪽입니다. 그만큼 북미 쪽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기 위해서 북미 쪽의 기업을 인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에서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을 제조한 다음에 미국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은 뭐가 붙습니까? 관세가 붙잖아요. 두산 로보틱스가 생각보다 점유율이 높습니다. 휴머노이드, AI, 인공지능 막 그런 것들이 높은 게 아니라 협동 로봇 쪽에서, 협동 로봇이라는 거는 로봇팔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로봇팔, 이렇게 이게 지정된 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다 축이죠. 축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이거는 3축이네요. 여기까지 4축이네요. 1, 2, 3, 4. 여기 관절이 있습니다. 이런 로봇팔이잖아요. 로봇팔. 이런 협동 로봇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특히 공장에다가 설치를 해줍니다. 제조를 할 수 있게끔 제조 로봇,
협동 로봇을 하는 거예요. 이 협동 로봇이라는 거는 로봇끼리 협동한다 그래서 협동 로봇이라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이랑 같이 같은 작업 현장에 이걸 같이 사용하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이제 축으로 지정된 좌표값으로 움직이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터치를 하고 갑자기 멈춰 세우거나 잡거나 그러는 게 아니면은 작업 현장에서 사람이랑 함께 작업하는 게 좀 불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인공지능, 로봇, 이거를 이제 인력들을 공개적으로 채용을 한다. 이 인력들이 이제 차후에 R&D 센터, 이게 이제 하반기에 R&D 센터가 문을 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뭐 할까요? 이것만 있어도 사실 지금 로보틱스가 글로벌 3위에서 4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어요. 점유율로 따지면. 근데 매출이 적자죠. 이 정도 점유율이면 매출이 좀 높아야 되는데 적자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미국으로 수출을 하려고 보니까 중간에 관세를 맞아요. 그럼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제조해서 미국으로 가져오는 이 A사가 내년 올해 하반기까지 납품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관세가 붙어가지고 얘가 세금을 더 내야 돼. 그러면은 잠깐만 있어 봐봐. 이 관세 확정되면 우리가 계산 다시 해가지고 세금까지 계산해서 다시 주문을 할게요. 수주가 밀려버리는 겁니다. 지연이 돼버려요. 이연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타격이 좀 있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적자가 좀 확대됩니다. 그게 지난 2분기 실적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이쪽에 수출을 했었던 것들도 협동 로봇의 재고가 늘어났기 때문에 할인해서 마케팅 열심히 해가지고 마케팅 비용을 들어갔죠. 할인해가지고 동남아시아에 또 납품을 했어요. 근데 적자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밥캣이랑 같이 시너지를 내려고 했었던 게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합병을 하려고 했었지만 그게 무산이 됐죠. 그리고 미국 시장을 공략하려고 해도 관세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미국에서 제조하고 납품하면 관세가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엑시아 이 기업을 인수를 해서 제조 공장들을 확보를 한 다음에 밥캣의 영업 창구 활용을 해가지고 흑자를 기록을 하겠다. 그런 전략인 겁니다. 우리가 기대를 했었던 AI 인공지능 기업의 인수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사실 두산 로보틱스 혼자만의 금액으로 인수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이건 그룹 차원에서 나서야 됩니다. 그렇다고 적자를 계속 기록을 하면은 AI 기업을 투자를 할 때 자본이 많이 부족해지잖아요. 자본을 조달하는 것도 적자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먼저 흑자부터 기록하자. 그래서 원엑시아를 인수를 한다고 발표를 했던 거고, 그로 인해서 2027년도에는 흑자가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사람처럼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이거는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암, 로봇팔 이런 것들 기술을 충분히 있고, 그리고 사람처럼 이족 보행을 하는 것들이 기술력이 높은데 이런 것들은 바퀴로 움직이면 돼요. 이 바퀴가 어디에 사용됩니까? 건설기계 하부, 그거는 두산 밥캣의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산 밥캣에 여기에 하부, 이게 바퀴, 휠이라고 해가지고 휠 로봇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협동 로봇이 로봇팔을 대체하고 바퀴는 밥캣이 주도를 하고 이 두뇌, 이 소프트웨어라든가 이 카메라, 그리고 사고를 할 수 있는 파이랩,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투자가 그룹 차원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카메라는 제외하더라도 인공지능을 사고할 수 있는 이 파이랩, 사람 수준에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지금 필요한 건데 두산에서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아직까지 유동성, 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밥캣이 이 기업을, 이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인수를 하며 여기에 인력은 로보틱스가 넣어주겠다. 이렇게 자금을 각각 조달해가지고 A 기업을 찾자. 지금 이게 물색되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이렇게 바퀴가 달려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마 여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기술력이 이족 보행이 난이도가 높지, 사실 바퀴는 금방 적용을 할 수 있고 두뇌가 필요한 거죠. 외형은 금방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대신 이걸 이제 휴머노이드처럼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강점인데, 사실 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단순히 사람 형상을 한, 사람 상체를 한 바퀴형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사람의 모양을 한 로봇이다.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경쟁이 치열해요.
투자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술 단계가 멀리 있어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기업들의 각각의 기업으로 따지고 보면은 멀리 어느 정도 기술 격차가 나는데 국가적인 기술 차이로 본다면 큰 차이 나진 않아요. 자, 우리 한국에 K 휴머노이드 연합이 있잖아요.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의 실증 지원 산업을 공고를 했습니다. 이제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력은 상당 수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 현장의 요구사항에 충족하는 것들에 있다. 조만간 아마 국내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조만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공지능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사람 모양의 휠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이 이족보행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힐 로봇이든 이족보행이든 어쨌든 간에 사람 수준의 인공지능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만간 K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연합에서 실증 지원 산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K 연합이 우리 다 말 그대로 연합입니다. 연합의 역할은 연합 안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얘는 자율주행에 강점이 있는 기업이고, 얘는 인프라, 그러니까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얘는 이족보행에 강점이 있는 기업이고, 얘는 로봇팔, 로봇 손가락 같은 관절, 이런 제조, 이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휴머노이드를 만들자. 이 제조 인프라, 제조 프로세서들을 같이 연합해서 연구해서 공동으로 개발을 하자. 그래서 제가 국가 단위로 보면은 중국이랑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업이랑 중국 기업이랑 기업 대 기업으로 계산을 해보면 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국가 단위, 그러니까 연합체의 단위로 본다면 우리나라도 휴머노이드 로봇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문제라고 했죠. 일단 그런 상황에서 흑자가 난다라는 것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만간 이 실증 단계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해결을 하고 국내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실증 산업이 K 휴머노이드 연합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최근에 이 K 휴머노이드 연합에 기업들이 선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선정된 기업들 중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해야겠죠. 연구해서 공동 개발을 해야 되겠죠. 어떠한 특징적인 성과가 나와주는 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출범한 이후에 빠르게 성과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휴머노이드에 대한 전망들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원액시아를 인수를 해가지고 실적이 흑자 전망이 2027년도에는 나와주고 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집중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이 MSCI 지수에 두산 로보틱스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MSCI, 이 스탠다드 지수죠. 여기에 편출된 3개 종목을 제외하고 17개 종목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여기 두산 로보틱스, 스몰캡의 두산 로보틱스가 이름을 올린 겁니다. 빠진 것들은 해당 기업들이 좀 빠진 것들인데 리밸런싱이 정기적으로 진행이 돼요. 이게 오는 27일에 종가 기준으로 반영이 돼요. 자, 스몰캡이 그렇게 대형주 치고 대형주랑 비교를 했을 때는 당연히 금액이 추정하는 금액 자체가 좀 작겠죠. 자, 이 스몰캡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펀드예요, 펀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이런 거는 지수잖아요, 지수. 자, 그러면은 이 지수 안에 B, C, D 쭉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의 비중 10%, 30%, 10%, 5%, 5%, 5% 균일하게 투자를 해놓으면은 이걸 평균한 게 지수라는 겁니다. 이 주가가 올라가는 떨어지는 거랑 추종을 해가지고 평균 합산돼서 나오는, 가중산출 평균에서 나오는 지수가, 점수가 우리 코스피 지수라는 거죠. SCI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우리나라가 이 지수에 편입되는 이 자금이 있잖아요. 자금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자금이 높은가요? 많은가요? 그건 아니죠. MSCI도 대형주가 있고 중소형주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형주 비해서는 자금은 좀 작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이거는 글로벌적으로 큰 지수이기 때문에 추정하는 자금이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추정하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수급으로 들어오게 되면 구성되는, 추가되는 그런 종목들은 지수에 편입되면서 수급을 기대할 수 있다. 자, 아마도 외국인들이 추정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27일에 있을, 아직 시간이 남았죠. 27일에 있을 MSCI의 정기 변경,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다. 자, 실적이 흑자가 나서 주가가 수급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수급은 분명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시기에 나오는 흑자 전망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8월 8일 지난 금요일입니다. 이때 두산 로보틱스를 다시 한번 추가를 시켰고 처음 추가한 게 아니에요. 자, 과거에 45%, 29% 하락하는 종목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이 종목이랑 같이 정리하시라고 했죠. 50%, 48%, 45%. 자, 이 종목이랑 하락한 종목들 그리고 이 종목이랑 같이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이랑 이런 종목들이랑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비중을 한 종목에 너무 몰빵하지 마세요. 여기에 1000만 원 투자하고 내가 여기 500만 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 100만 원 투자를 했어. 그럼 당연히 손실을 보잖아요. 제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피해가 생기시면 그거는 제 의도와 다르게 피해가 생기시면 이거는 선의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비중은 우리 공부를 목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두산 로보틱스 45% 정도 6월 4일부터 6월 30일에 49,000원대 72,400원까지 45%가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6월 30일까지. 이 시기예요. 이 시기. 6월달. 자, 이번에도 부디 7만원까지라도 좀 올라갔었으면 좋겠거든요. 여기 새로 추가해서 7만원까지만이라도 조금 올라가주면 그래도 14%가량이 되기 때문에 자, 올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로 이렇게 힘을 좀 실어주시고 두산 로보틱스가 조금 빠르게 상승해주기를 바라신다면 댓글로 두산 로보틱스라고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저한테 제가 꾸준히 촬영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말씀 한마디씩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이 다 지나갔습니다. 내일부터는 월요일인데 우리 평일로 또 돌아가가지고 또 장이 열리는 날이니까 열심히 또 분석을 해드리면서 다른 종목들도 두산 로보틱스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많은 종목들 브리핑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여기 오셔가지고 채널 오셔서 종목들 중에 여기 링크 다 있어요. 링크 다 있죠. 여기 50%, 48% 분명히 다음 종목 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나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뭐 장기적으로 한 100%까지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자, 해당 포트폴리오는 이 링크 우리 하단에 댓글 클릭하시면 영상 하단에 댓글 클릭하시면 해당 링크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누구나 들어와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공부방은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자, 저는 또 내일 두산 로보틱스 움직임들을 보면서 상세하게 브리핑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